민서가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혹시 차에 라이터나 성냥 같은 거 있어? 왜? 그랬더니 저기 저 학원 건물에 불 질러버리게. 아니 왜? 그런데 얘가 오늘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에는 학원에 아이들이 없거든. 불 지르려면 오늘 질러야 돼. 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어른들보다 사실은 아이들이 좀 더 걱정이에요.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때는 친구를 보고 동기유발을 얻거나 선생님의 도움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럴 때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학부모 여러분들이죠. 오늘은 엄마표 학습,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는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학습 바이블, 임작가, 다산에듀. 공부를 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학습 방법과 학습 동기. 이 학습 방법과 학습 동기는 누가 개발해 주는 걸까요?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반 친구들? 아니요. 그건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데 필요한 제1 조건은 긍정적인 공부 정서를 기르는 일입니다. 공부 정서가 나쁜 아이는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공부 정서가 망가지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 되어 아이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학습과 관련하여 부모가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아이의 공부 정서를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일단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공부 정서가 망가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학습 메커니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다 자녀의 공부 정서를 망치느니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많다는 것을 수많은 학부모님들의 양육 역사가 증명합니다. 공부 정서라는 말 익숙하지는 않죠. 공부 정서가 뭘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무 정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근무 정서가 좋다는 건 뭐냐면 회사에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근무 정서가 좋은 사람은 일도 열심히 잘할 수 있겠죠. 근무 정서가 나쁜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공부 정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고 싶은 아이는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고요. 학교 가기 싫고 숙제하기 싫고 책상에 앉아있기가 싫은 아이, 아마 공부 정서가 좋지 않은 아이겠죠. 민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요. 둘이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놀이공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신호대기 중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마침 옆에 민서가 다니는 학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민서가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혹시 차에 라이터나 성냥 같은 거 있어? 왜? 그랬더니 저기 저 학원 건물에 불 질러버리게. 민서가 평소 이 아빠를 놀려먹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아이가 절대 폭력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정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런데 얘가 오늘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에는 학원에 아이들이 없거든. 불 지르려면 오늘 질러야 돼. 제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죠. 민서가 학원 다니는 게 즐겁지가 않은가 봐.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의 상태인데 억지로 학원 보내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오히려 괜히 애 괴로움만 주고 애 괜히 괴롭히고 역효과 나는 거 아닐까? 이제 아내가 민서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학원 다니는 거 싫어? 그랬더니 이제 민서가 조목조목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온 가족이 하여튼 모여서 셋이서 회의를 한 끝에 학원을 끊기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선행학습이나 조기교육에 반대합니다. 공부 정서가 망가지는 이유는 너무 일찍 문자 학습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요.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습을 너무 일찍 시작해버린 것이 아이의 공부 정서를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랍니다. 글자를 쓰거나 연산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문자 학습은 몇 살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자는 일반적으로 만 7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8살이죠. 학교 들어갈 그 나이 때부터 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엄마표 학습이란 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수업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완전 학습을 수행하는 일이래요. 영어 공부를 예로 잠깐 들어볼게요. 우리가 회화 학원에서 원어민 교사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알아듣죠. 문장을 알아들어요. 아, 무슨 뜻이야? 대충 알아들어요. 자, 우린 그걸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그 문장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완전 학습.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문장을 아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문장을 영어로 말할 수 있을 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회화 학원 다닐 때 하루 1시간 회화 수업 받는 것보다 어쩌면 회화 수업 마치고 나서 그날 수업에서 배운 것을 1시간, 2시간 동안 복습을 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이 엄마표 완전학습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엄마가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는 건 언제일까요? 취학 후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표 학습은 결국 학교 수업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아이가 완전 학습을 수행하는 걸 도와주는 거니까요. 이 책에는 수학, 과학, 사회, 국어, 영어 이 과목별로 완전 학습법, 완전 학습의 요령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국어를 잘하려면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국어 실력은 독해력이 관건이거든요. 독해력이란 글을 읽고 뜻을 잘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글을 읽는 것 이상의 능력을 말합니다.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글을 썼는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포함합니다. 나의 주관이 너무 강하면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게 되고 필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곡해하게 됩니다. 필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착각하게 되어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 걸리게 되죠. 독해력은 놀랍고 신기하게도 겸손이라는 인성적인 부분이 밑바탕으로 잘 깔려 있어야 최대로 만개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국어 과목만큼은 인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다가 조금 이렇게 보다가 저자가 뭐라 그러면 에이 뭐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 에이 하고 확 덮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책을 펼치고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에서 가르침을 얻겠다라는 자세로 책을 끝까지 읽는 거죠. 국어를 잘하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역설적으로 선행학습은 아이에게 겸손 대신 섣부른 우월감, 자만심을 길러줍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교실에 앉아서 난 이미 중학교 공부를 하고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얘기를 하면 나 저거 이미 1년 전에 이미 다 선행학습으로 배운 거야. 내가 더 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가르침에 귀를 닫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선행학습은 이런 점에 있어서도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영어 공부는 어떨까요? 이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의 저자이자 동시통역사 출신 PD로서 가끔 사람들에게 이 영어 공부법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크게 공감했어요. 개인적으로 전 영어는 늦게 배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단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날 테니까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영어를 연습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영어 유창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철이 들어서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동기가 생겼을 때 영어를 더 빨리 배우기도 합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제가 영어를 배운 게 20살이 넘어서 저는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했었고요. 영어에서 조기 교육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본인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마음을 내어서 하는 공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 책 앞머리에 보면은 이 학부모들의 후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 인상적인 후기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공부가 이렇게 재밌어질 수도 있나요? 지금까지는 내 주제에 감히 세무사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평생을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담아만 두었던 제 가장 오래된 꿈인 세무사를 지금부터 준비해 3년 뒤에는 꼭 합격하고자 합니다. 이 저자는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바람에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공부하지는 못했고요. 어른이 되어서 다시 대학원을 갔다고 해요.
그만큼 진정한 공부, 효율적인 공부에 대해 파고든 거죠. 부모와 사이가 좋은 아이들은요, 나중에라도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와 사이가 좋은 아이들은 적어도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달라고 하게 되죠. 근데 사이가 멀어지면 이게 공부 정서가 망친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 공부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석봉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라 하는 것처럼, 나는 나대로 내가 어떤 뭐 하고 싶은 어떤 공부가 있으니까 할 테니까 너는 너 방식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근데 내가 이번에 책에서 보니까 복습이 이래서 중요하대, 완전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설명해줘도 좋고요, 그 방법대로 본인이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공부, 학원을 끊을까 말까, 사교육을 시킬까 말까, 엄마표 학습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기 전에 먼저 이 책부터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나아가 모든 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